엘리베마 5번 대학 도서관에 남은 한국 전차 개발사를 발표하게 된 대덕덕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K1 전차는 어떻게 개발되었고, 그리고 그 해당 개발 과정에 대한 사료들이 5번 대학교에 왜 남아 있는지, 그리고 필립 레트 박사가 누군지, 그리고 K1 전차 개발사가 왜 연구돼야 되는지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K1 전차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주력 전차로, 저도 군복무를 할 때 이 전차를 탔고요. 그리고 요즘 폴란드나 루마니아 수출권으로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는 K2 전차의 전세대이자 최초로 국산 개발된 전차입니다. 이 K1 전차의 개발 연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북한이 T-62 전차 생산에 대한 대응과 주요 무기에 대한 국산화 시도의 일환으로 70년대 국산 전차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 정주영 회장을 면담한 뒤 현대를 생산자, 국방과학연구소를 개발자로 하고 한국형 전차 개발에 착수했지만, 전차 개발이나 생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설비가 국내에 전무해서 해외 전차 개발사들의 공동 개발을 타진하여 상대를 물색하게 됩니다. 1977년 당시 냉랭해진 한미 관계로 인해 미국 대신 레오파드 전차를 만들던 독일이 크라우스 마파이사의 개념 설계 계약을 체결하나, 미국 측이 이를 반대하고 한국형 전차 개발에 협력할 의사를 밝혀서 78년 5월 한미 국방장관 양해각서 교환 후 미국이 4개 업체가 접속하여 2개 업체의 모업이 국내로 이송돼 평가됐지만, 기동성이나 양산성 면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 취소되고 79년 크라이슬러 디펜스사와 접촉합니다. 그해 12.6 사건이 터지고 12시 군사반란 지나서 1980년 7월 개념 설계를 크라이슬러사에 맡기는 계약이 체결되고, 82년 크라이슬러사가 제너럴 다이나믹스에 인수합병된 뒤에도 계속 설계와 개발이 이루어져서 1987년 전두환 대통령 참관 아래 국군이 날에 첫 공개된 뒤 1000대 이상 넘게 양산되어서 한국군 주력 전차로 자리 잡게 됩니다. K1 전차 설계 개발을 맡은 크라이슬러사와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에서 큰 역할을 해온 분이 오늘 말할 필립 레트 박사입니다. 필립 우드 레트 박사는 엘리베마 출신 전차 엔지니어로 크라이슬러사에서 M48 전차, M60 전차, 오늘 주제인 K1 전차와 미군 전차인 M1 에이브람스 설계를 이끈 사람입니다.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한국이 쓴 모든 전차를 만드는데 참여한 분입니다. 레트 박사는 일하면서 모아온 전차 개발 자료를 엘리베마주 5번 대학교에 기증하게 됩니다. 2002년 기증된 이 자료들은 18개 박스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대학교 도서관에서 컬렉션으로 보존되게 됩니다. 여기는 전차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보고서들과 도면, 프리젠테이션, 신문기사, 비디오 테이프 등이 있으며, 여기서 카탈로그에는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품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컬렉션에서 한국에 관련된 자료를 3가지로 정리하자면, 앞서 서술한 80년대 K1 개발 관련 자료들과 90년대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제안한 K1 전차의 120mm 주포 개량 사업안의 자료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차에 대해 강연하거나 조언한 자료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연역에서 80년대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K1 전차의 개념 설계와 모급 제작을 진행했는데, 해당 시기 자료나 사진은 국내에 공개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해당 컬렉션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서 1982년 제작된 프로모션 비디오인데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거든요. 모급 제작과 설계가 잠긴 유일한 공개 자료라고 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1A1 개발 자료를 보자면, K1 전차도 80년대 말에 들어가면서 개량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동시기에 만들어지던 서방 전차들, 일본이 90식이나 레오파드 2, M1A1 등이 신형 120mm 포를 달기 시작하고, 레이건식이 냉전이 격화되면서 북한이 소련의 최신 전차인 125mm를 단 T-72 도입을 한다는 첩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와선 이 정보는 틀렸고, 지금도 북한은 T-62 계열의 전차를 사용하지만 T-72를 상대하기에는 K1 전차의 105mm 주포가 너무 부족하다는 예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9년과 92년 사이 한국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K1 전차의 120mm 활강포 장착 개량안을 설계 용역을 맡기지만, 이 안들은 채택되지 않고 현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조하는 선에서 개발되어 2000년대에 양산되게 됩니다. 레트 박사 컬렉션에는 채택되지 않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프레젠테이션과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K1 전체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탄약고를 포탑 후방으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채택한 안보다 대대적인 개량안이라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고, 당시 한국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120mm 포르사와 자체적으로 테스트했다는 이야기도 남아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료입니다. 이후 90년대 말 자체 개량한 K1A1과 같은 계열의 군함 전차 개발이 완료된 이후 K1 전차는 한계를 받게 되는데요. 현대는 K1 전차를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해외 수출 사업을 지원을 했으나 여러 문제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K1 전차 설계 개발에 미국 비중이 커서 미국의 수출입이 통제되면서 로열티나 여러 제한 사항 등 유효기간 없이 계속되었고, 긴 수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수출 실패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탈피하고 2000년대 이후의 전장 상황과 기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되고 국산화된 전차를 새로 만들 필요가 생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90년대 중반부터 이 연구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체 개발 전차 노선을 가며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입김은 한국 전차 개발에서 멀어지지만 레트 박사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94년에서 95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는 K2 전차 개발에 앞서 해외의 유명한 전차 개발자들을 초청하여 가연과 세미나들을 진행하였고, 스웨덴 S전차의 개발자 스벤 베르게,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의 개발자 탈 장군, 영국의 전차 전문가 리처드 오고키위치, 그분과 일본이 전후 전차를 만들던 미쓰비시사 전차 개발자 하야시 이와오와 함께 필립 레트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하거나 ADD 부소장이나 여러 인원들과 서신을 받는 등 활동을 하였고, 이런 유명 개발자들이 설계 사상과 노하우는 신형 전차 개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보지 못해서 어느 내용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 내용이고 열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필립 레트 박사는 K1 전차의 개발부터 설계, 개량까지 참여했고, K2 전차에는 처음 기초 설계 단계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많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자료들은 오번대학교 도서관에 남아있으며 한국전차개발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차개발사가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K1 전차는 다른 국산 무기에 비해 개발에 관련된 역사나 책이 엮인 게 부족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전후 전차 개발에는 책을 주관하였고, 에이브람스 경우는 이런 두 책 같은 엔지니어들이 서술한 내용이나 자료들이 엮인 책이 추가되었고, 국내 다른 방위 산업과 비교해서도 항공산업의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책들이 나왔으며, 비슷하게 K9 자주포를 만든 한화에서도 최근에 K9과 뭐 천무 같은 개발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그 제품의 신뢰성을 주는 가장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K1 전차는 이런 개발사들이 편찬되지 않고 우리 측보다 미국 측에 공개된 사료들이 많다는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이 분야의 전문적 연구자나 뭐 학술 연구자들이 나온다면 이런 레트 박사 컬렉션에 있는 사료나 국내 개발자들이 증언을 엮어서 K1 전차 개발에 대한 척을 뭐 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연 회고록 같은 경우는 현무 같은 탄도미사일이나 뭐 K9 같은 거가 더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음.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국방연구소에서도 분야 따라서 파워가 뭐라 해야 돼 나눠진다 보니까 전차 개발팀이 가장 힘이 약하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K1 전차 경우는 아예 미국 측에서 설계를 하기도 했고, 설계와 양산도 GD사에서 다 제공을 해준 거니까 그 인프라로 K2 전차도 만들 수 있었고, 특히 러시아 전차가 뭐 영향력을 줬다 하는데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미 관계에 대한 해석? 그런 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에 한미 관계가 냉정해졌다가 전두환 정권 되면서 다시 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K1 전차 개발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에 대한 주저리주를 했지만 외교부나 그런 데서 이 협상을 했을 거라거든요. 전차 개발이 국가 예산에 엄청 영향이 있기도 했고, 업체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좀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